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동적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이분 탐색 등과 같은 방법으로 알고리즘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식으로도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특별한 자료 구조를 이용함으로 해서 매우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과 이번 시간에 특히 인덱스 트리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트리를 이용해서 필요한 계산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구조를 이용한 알고리즘에 고속화는 적어도 중급 이상의 학생들, 중고급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몇 개의 자료 구조들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C++에서 제공하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STL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자료 구조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셋이라든지 맵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현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런 것들을 불러 쓰는 것만으로서도 매우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STL을 공부를 하셔서 익혀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 q 이런 것들도 Q를 통해서 그냥 Q라고 하는 STL을 통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는 방법들을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직접 구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중에 가장 활용 범위가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자료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다루게 될 자료 구조는요, 인덱스 트리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세그먼트 트리의 일종이고요,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덱스 트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인덱스 트리와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 나오는 것과 같이 세그먼트 트리, 그 다음에 인터벌 트리 또는 BIT라고 불리는 바이너리 인덱스 트리라고 하는 비트라고 불리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또는 팬위크 트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트리들이 비슷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 중에서도 인덱스 트리가 구현이 좀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비트나 인터벌 트리 이런 것들이 할 수 없는 이런 것들도 쉽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인덱스 트리 하나만 잘 익혀두면 이런 자료 구조들로서 할 수 있는 많은 이런 응용들을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인덱스 트리를 익혀보고요. 인덱스 트리를 이해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다른 서적을 통해서 다른 자료 구조들도 공부를 해 두시면 앞으로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보통 인덱스 트리는 선형 구조에서 주어진 특별한 연속된 구간이에요. 연속된 구간의 합이나 그 다음에 구간 내의 최대값, 그 다음에 구간에서 최소값 등을 로그 n 만에 구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n개의 자료가 있는데 이 n개의 자료 중에 맥스 값을 찾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n의 시간이 걸리죠. n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러한 자료 구조를 한번 구성해 두면 로그 n 시간 만에 이런 값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류의 문제들을 RMQ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RMQ는 레인지 미니멈 쿼리라고 하는 이런 용어의 약자고요. 어떤 정해진 레인지에서 최소값을 구한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문제는 LCA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LCA라는 문제로도 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덱스 트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LCA 문제도 접근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훨씬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인덱스 트리와 같은 이런 자료 구조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열에 n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처리하는 패턴의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8개의 자료를 일반 배열에 저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보통 배열이 A라고 할게요. A라는 배열에 인덱스 0번부터 1, 2 이렇게 해서 7번까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배열에서
두 번째 원소로부터 여덟 번째 원소에까지 합을 구하고자 한다면, 지금까지 그냥 일반적인 배열이라면 이 모든 원소를 한 번씩 접근해서 이 값들을 다 더해서 결국 n번의 접근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덱스 트리를 이용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로그 n만의 이 값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그 n만에 구할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덱스 트리, 말에 인덱스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에 자료를 입력받을 때 이 값에 대한 인덱스를 미리 구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를 구축하는 시간이 n이 듭니다. 그냥 일괄 인덱스 구축, 배치로 구축하는 게 n이 들고요. 만약에 하나하나 입력할 때마다 갱신을 해서 인덱스를 구축을 한다 그러면은 비고 n 로그 n까지. 자, 비고 n에서 비고 n 로그 n까지의 인덱스 구축에 대한 이런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구간 합을 단 한 번만 구하는 문제라면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씩 다 구하면 비고 n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인덱스 트리를 이용하면 트리 구축하는데 n에다가 비고 로그 n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만 합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면 굳이 인덱스 트리를 쓸 필요가 없는데, 이러한 과정이 n번 반복된다 그러면 인덱스 트리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 n번 반복된다 그러면 그냥 계산하게 되면 mn이 되겠고요. 이 m이 만약에 n보다 훨씬 큰 수라 그런다면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인덱스 트리를 쓰게 되면 비고 m 로그 n 만에 n번에 대한 합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동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료 구조를 활용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인덱스 트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개의 자료를 입력을 받을 때 2, 3, 1, 8, 5, 4, 7, 6 이런 자료가 들어온다면 이 자료들을 이진 트리의 단말로드로 일단 먼저 생각을 하시고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단말로드를 생각을 하고 저장을 한 후에, 자, 인접한 두 개의 원소들을 묶어서 두 원소의 합을 그 두 원소의 부모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원소의 합을 다시 부모로 설정을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체 합을 부모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그 n-1개의 부모를 이용해서 각각의 두 쌍의 합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할 경우 이 36이라는 값은 전체 영역의 합이 될 거고요. 20이라고 하는 값은 뒤에 4개, 14는 앞쪽에 4개의 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인덱스로 설정을 해두면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구간합을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주어졌던 것과 같이 두 번째 원소로부터 마지막 원소까지의 합을 인덱스 트리를 이용해서 구해보면요. 자, 이 원소, 이 원소, 이 원소, 이 3개의 원소만 이용하면 구간합을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20이라고 하는 원소는 이 4개의 합이죠. 자, 이 9라고 하는 원소는 이 2개의 합입니다. 그리고 3은 자기 자신의 합이니까 결국 이 구간의 모든 값을 이 단 3개의 값만 읽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료의 수가 많다면요, 이 한 노드에 걸린 게 수천 개가 붙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천 개의 값을 하나의 값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이러한 장점 덕택에 효율이 엄청나게 향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인덱스 트리, 로그 n만에 구하는 것이 구간합을 구하는 최선의 방법이냐?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건 누적합이라고 하는 건데요. 배열의 각 값들을 이전 값에다가 누적해서 저장해 두는 그런 배열을 누적합 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주어진 A라는 배열이 원본 배열이고요. 이 S라는 배열이 누적합 배열이라고 할 때 이 누적합 배열의 값을 보시면 2가 들어가 있고요. 이 5는 이렇게 더해서 여기다 쓴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서 쓰고, 자, 그래서 6은 1에서부터 3까지의 합, 첫 번째 원소부터 세 번째까지 원소의 합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저장해 두면 36은 첫 번째 원소로부터 여덟 번째 원소의 합, 30은 첫 번째 원소로부터 일곱 번째 원소의 합, 뭐 이런 식으로 19는
첫 번째 원소로부터 다섯 번째 원소의 합을 저장하는 이런 또 재밌는 자료 구조가 됩니다. 이런 누적합 구조로 할 때 A에서 B까지의 합을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요. S의 B는 1부터 B까지 전체 합이 되겠죠. 거기다가 빼기 S의 A-1을 해주면 첫 번째 원소 그러니까 A 이전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값은 A부터 B까지 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구하는 데 드는 계산량은 B고의 n이 되겠습니다. B고 1이 되겠죠. 1. 상수만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고 로그 n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구간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현도 인덱스 트리보다 이 방법이 쉽고요. 그 다음에 구간 합을 구하는 방법도 이 방법이 훨씬 더 누적합 방법이 쉽습니다. 그런데 왜 인덱스 트리를 사용을 할까요? 자, 지금 보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36에서 2를 빼면 34가 되죠. 1에서 7까지 합을 이렇게 B고 1만에 구할 수 있는 이런 누적합을 왜 인덱스 트리만큼 활용하지 않냐면요. 단 하나 모디파이 갱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배열의 값을 하나를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8을 만약에 6으로 바꿀 거예요. 또는 1하고 5하고의 자리를 바꿀 거예요. 이렇게 바꾸게 된다면 이 값과 이 값이 바뀜으로 해서 여기 계산해 놨던 누적합이 전부 쓸모없는 값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최악의 경우 값이 하나가 바뀔 때 누적합을 새로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을 하는 게 B고 n의 시간이 걸리므로 만약에 갱신이 일어나는 누적합 문제라면 절대 이런 구간합 문제라면 이런 누적합 구조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계속 갱신만 일어난다 그러면 계속 n씩 걸리면서 이 값들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구조가 됩니다. 반면에 인덱스 트리라는 구조는요. 구간합을 구하는데도 로그 n의 시간이 걸리지만 값을 갱신하거나 바꿀 때도 로그 n만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덱스 트리에서 값이 갱신되는 것을 처리하는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주어진 인덱스 트리에서요. 여기 있는 값들이 이제 A에 있는 배열에 연속된 값입니다. 자, 세 번째 원소와 다섯 번째 원소의 위치를 바꾼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1이 5가 되고요. 5가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여기 있는 인덱스들이 지금 여기 인덱스들이 원래 값과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갱신해 나가야 이 인덱스 트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죠. 자, 먼저 5부터 단계별로 갱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하고 8하고 합인 13으로 갱신이 돼야 되고요. 이 부분은 5하고 13의 합인 18로 갱신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40으로 갱신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5에 대한 것은 처리가 다 됐습니다. 자, 1이 5로 바뀜으로 해서 처리된 원소의 개수는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갱신이 됐죠. 자, 최악의 경우 자료가 n개가 있을 때 이 갱신되는 횟수는 자기의 부모의 개수하고 같으므로 이진 트리의 부모의 개수는 로그 n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상까지 루트까지 로그 n만에 갈 수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아야 로그 n번 갱신으로 이 값에 대한 인덱스 처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도 한번 갱신해 볼까요? 자, 1은 5가 되고 18이 되고 전체가 36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값도 이렇게 로그 n번 만에 전체적으로 갱신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소 내의 값이 바뀌더라도 최악의 경우 로그 n만에 인덱스를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적합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매우 효율적인 연산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인덱스 트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살펴본 이 인덱스 트리를 지금 방법은 누적합을 하는데 사용을 했는데 합뿐만 아니라 인덱스를 둘 중에 큰 값 3, 둘 중에 큰 값 8, 둘 중에 큰 값 8, 뭐 이런 식으로 더 큰 값을 저장하게 되면 구간 내에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인덱스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둘 중에 작은 값으로 인덱스로 활용하게 되면 구간 내 최소값. 조금 더 복잡한 문제로 간다면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인덱스로 만들어 두면 특정 구간 내의 최대 공약수를 로그 n 만에 구할 수 있는 그런 매우 효율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익혀두어야 될 그런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덱스 트리를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n개의 자료를 A라는 배열에다가 그 입력을 받을 때 이런 알고리즘을 구성을 합니다. 만약에 최대 자료가 10,000개다 그러면은 배열을 10,000개나 10,000개를 선언을 하고요. 반복문을 이용해서 0번 방부터 각각의 방의 배열에다가 저장을 하는 이런 일반적인 구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덱스 트리를 구성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인덱스 트리는 바이너리 트리인데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므로 배열을 이용한 트리 표현으로 매우 효율적입니다. 자, 우리가 이진 트리를 배열로 표현할 때 자, 이런 이진 트리가 있다면요. 루트를 1, 2, 3, 4, 5, 6, 7번 인덱스에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레프트 차일드는 자신의 방번호 곱하기 자신의 방번호가 A라고 하면 2A 번 자리가 레프트 차일드고요. 2A 플러스 1번 자리가 라이트 차일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연산으로 왼쪽 차일드와 오른쪽 차일드를 바로 찾을 수가 있고요. 자신의 페어런트는 현재 자기의 방 번호를 2로 나눈 2분의 A에 대한 가우스, 그러니까 소수점을 버린 이런 값이 바로 자신의 부모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해서 우리가 인덱스 트리를 저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간 합을 구할 때는 A에서 B까지 구간 합을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A부터 B까지 모든 영역의 A 값들을 누적해서 S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를 할 때는 A번째 원소를 B로 바꿔라 그러면은 A의 A번째 원소를 B로 바꾸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합을 구할 때는 B고 N이 되겠고 업데이트라는 것은 B고 1만에 처리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인덱스 트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 트리는 10,000개가 필요하다면 만보다 큰 최소의 2의 K승꼴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이진 트리를 구성하는 원소의 개수는 항상 2의 K승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원소가 하나면 1, 2개면 3, 3개면 7, 4개면 8, 10, 15,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15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2의 K승 마이너스 1개의 방을 요구하기 때문에 항상 2의 K승 꼴로 표현을 하는 게 좋고요. 만보다 큰 2의 K승 꼴에다가 인덱스 공간까지 합해서 2배를 더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이렇게 1에 Shift 15 하면은 이거는 2의 15승이 되거든요. 2의 15승. 2의 15승계만큼의 방을 미리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2의 16승이 65,536이니까 2의 15승은 3만 얼마가 되겠죠. 약 3만의 값이 될 거고요. 자, 우리가 10,000개를 저장하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10,000개 이상이 될 거고 인덱스량도 10,000개가 될 거기 때문에 한 3만 개 이상은 잡아야 되기 때문에 2의 15승계의 방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2의 15승을 가장 쉽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Shift 연산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스라고 하는 변수인데요. 이 베이스라고 하는 변수가 하는 역할은 인덱스 트리에서 첫 번째 원소가 들어갈 위치를 이 베이스라는 값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베이스라고 하는 값이 보통 일반적인 배열에서는 우리가 0 또는 1에서 출발하죠. 0이나 1번 방부터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인덱스 트리는 인덱스 공간이 따로 있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4개를 저장할 거다. 데이터를 4개를 저장할 거면 1, 2, 3, 4, 5, 6, 7이면 4번 인덱스부터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겠죠. 만약에 5개를 저장할 거다 그러면 5번 인덱스가 아니라 8번 인덱스부터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베이스를 설정하기 위해서 베이스는 1부터 n까지 베이스를 2배씩 늘려나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식에 의해서 첫 번째 원소가 들어갈 위치가 n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n에 의해 결정이 되고요. 결정을 한 다음에 n개의 데이터를 A의
i 값에다가 베이스만큼 더해준 값에다가 데이터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공간을 비워둔 상태에서 데이터를 단말 노드에만 받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라인은 인덱스를 만드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n-1번이다 그러면 인덱스 트리에서 저기 맨 끝쪽 인덱스, 이쪽 인덱스가 되겠죠. 이게 데이터라고 한다면 여기 인덱스가 n-1이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인덱스를 채우게 되겠습니다. ai는 부모고요. 왼쪽 차일드, 오른쪽 차일드의 합을 저장을 하니까 인덱스에 두 노드의 합을 이렇게 올리는 이런 구조가 되겠고요. 이 과정은 비고 n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구간 합과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구현한 소스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구간 A에서 B까지의 합을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 자, 일단 먼저 합을 누적하기 위해서 S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이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A가 B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반복문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같다는 얘기는 영역이 하나짜리 영역이란 얘기겠죠. 그래서 영역이 만약에 역전되지 않는 한 계속 반복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원소가 4개짜리를 한번 해볼게요. 3, 4, 7, 5 이렇게 있고요. 인덱스가 7, 인덱스가 아니라 인덱스가 7 맞네요. 12, 19. 자, 이런 원소 4개짜리 인덱스 트리가 있을 때 여기가 4번, 5번, 6번, 7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4에서 7까지 구간을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이쪽이 A고요. 이쪽이 B인데 A라는 값은 반드시 짝수일 때는 인덱스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정상 상태고요. A가 만약에 홀수라면 이 인덱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A가 짝수일 경우에는, 여기도 짝수죠. 짝수일 경우에는 부모를 찾아갈 때 그 부모가 자신을 포함한 영역에 포함된 경우고요. 이 A가 홀수일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이다 그러면은 이 인덱스를 타고 가버리게 되면 이 7이라는 값은 3이 더해진 거기 때문에 이 4에 대한 부모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용할 수 없는 상태를 비정상 상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정상 상태라고 할 때 A가 짝수일 때는 정상 상태고 B는 홀수일 때가 정상 상태입니다. 자, B는 홀수일 때가 정상 상태죠. 자, 그래서 A가 홀수라면 비정상 상태니까 이 A를 구간에서 빼버립니다. 4를 구간에서 빼버리고 구간을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는 그냥 S에다가 누적을 해주고요. 이게 구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가 짝수라면 비정상 상태니까 A의 B 값을 구간에서 빼주는 거죠. 이 값을 빼주고 B를 마이너스 해서 일단 이 과정을 통해서 둘 다 정상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A도 부모로 찾아가고 B도 부모로 찾아갑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이 while문은 로그 n번을 돌게 됩니다. 로그 n번을 돌면서 비정상 상태를 계속 정상 상태로 바꿔주면서 S에다가 누적을 하고요. 맨 마지막에 두 개가 만나서 올라오는 이 S 값을 한 번 더 같아질 경우까지 포함하죠. 저장함으로 S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내려와서 S를 리턴해 줍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이 얼마 만에 일어나느냐? 자, 이 while문이 결국은 로그 B-A번을 돕니다. 최악의 경우 B는 N일 거고 A는 1일 거니까 결국 이 B-N번이 로그 B-A, 그러니까 로그 N번을 돌면서 이 구간 합을 전체적으로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A에서 B까지의 합을 로그 N만에 구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구간 합이 아니라 구간 최대나 구간 최소일 경우에도 이 부분만 조금 수정을 해주면 충분히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업데이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업데이트는요, 자, A번째 원소를 B로 바꿔라. 그러면은, A의 A를 B로 일단 바꾸고요. 그 다음에, 자기 부모를 찾아서 부모를 두 자식 값에 의해서 갱신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도 로그 n만에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셨던 이 알고리즘이 좀 복잡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씩 분석을 해서 차근차근 보시면요,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잘 넣어두신다면 뭐 한 2, 3분 내에 쉽게 코딩으로 구현해 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러한 자료 구조를 활용하게 되면 생각지도 않을 만큼 빠른
그렇게 효율 향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학습 시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웠던 인덱스 트리, 이런 자료 구조를 통해서 알고리즘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인덱스 트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BIT라든지 뭐 아까 페니크 트리라고 그랬죠.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요. 이 인덱스 트리가 이런 트리들이 하는 역할들을 대부분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차시에는 인덱스 트리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 외에도 STL에서 제공해주는 뭐 우선순위 큐라든지 아니면 뭐 맵, 셋 이런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연습을 잘 하신다면 앞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구괄합을 구하는 문제에서 누적합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갱신을 할 경우에는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갱신이 없다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누적합 구조를 이용해 보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인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BIT 등의 효율적인 자료 구조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해둬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덱스 트리가 이런 기능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인덱스 트리를 이용해서 연습하는 다양한 방법을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